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친 민간 보조금을 제주도가 일괄 삭감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빚어진 보조금 갈등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며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제주도는 이미 한 달 전에 받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제주도가 의회에서 증액된 보조금 사업비를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삭감하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도의회. 감사위는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증액 사업에 대해 정부 교부세 감액을 이유로 전부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제주도에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결과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도지사의 동의를 거쳤는데도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액수를 삭감한 것은 제주도가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우리 의회가 의결권이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이나 정력이 낭비돼 있었습니까? 그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 부분은 시기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가지고 의원들은 특히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이미 지난달 4일 받아놓고도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을까 숨긴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당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의회 의결권을 존중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동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원지사의 사조직 비판이 일고 있는 제주도 서울본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서울본부가 원지사의 중앙언론 접촉이나 정치권 행사 참석 외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고 원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올해부터 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꿔 측근을 임명한 배경도 의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이 도민 헬스로 이루어진 서울본부가 이거 뭐 선거 공신이한 일자리 창출 기구 아닙니다. 예? 그잖아요. 예. 그리고 지사의 대권이한 그 전진기지 기구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물론 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가셔도 뭐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보다는 그 국회나 아니면 정부 그리고 출향 인사들과의 그 네트워크가 좀 있는 제가 가면 좀 낫지 않겠나. 또 제주형 뉴딜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비상경제 지원단을 중심으로 내년 말까지 장기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찬반 갈등에 휩싸인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주도의회 앞에는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권 침해 실태 조사나 반대 단체와의 소통에 뒷짐을 지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권 침해 사실이 언악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신네들 직무유기야. 나태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나한테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은 2,000건이 넘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서 갖고 왔어요. 학생교육 집행기관이 교육청에서 다뤄서 해야 됩니다. 그런 변명이나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걸 학교에서 해야 된다. 한 차례 정회 끝에 교육위원회는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교육청이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조례 제정 찬반의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 간담회의 결의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도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 반대 여론을 의식해 학생인권 조례를 상정 보류한 데 이어 이번엔 같은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면서 도민사회의 분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4차 특별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은 물론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구역 11곳을 추가해 기존 48곳에서 5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을 보인 입도객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당초 오는 27일 끝나지만 아직 도민 8%가량이 신청하지 않아 접수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식은 오부제가 해제돼 요일과 관계없이 인터넷과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제까지 61만 명에게 인당 10만 원씩 61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어제 서귀포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에 나섰던 관광객 등 3명이 조류에 휩쓸려 3시간 만에야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해외 스쿠버 다이빙 관광 수요가 제주로 몰리고 있는데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스쿠버 다이버 3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서귀포 범섬 앞바다. 해경 헬기와 경비함정, 민간어선 수십 척이 동원돼 섬 주변을 샅샅이 살핍니다. 실종됐던 다이버들은 사고 지점에서 7km 떨어진 중문 해수욕장 인근 해상까지 표류하다 민간 구조대에 발견돼 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조류 타고 흘러가는 다이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유속이 빠르고 위에 이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 못 찾아진 것 같아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서귀포 앞바다. 줄을 잡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보다 취미 레저객을 겨냥해 섬 주변을 넓게 돌아보는 체험이 대부분. 하지만 해상에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입수했다는 지점을 알리는 깃발이나 부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강 라인은 환경훼손 이유 등으로 설치가 어렵고 부표를 띄우는 것도 어민들과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업체들은 제대로 된 안전시설 없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마크가 있어요. 국제 알파기. 깃발이 띄워져 있으면 여기에 다이빙 사람이 들어가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배들이 우회할 수도 있고 부표를 띄워놓고요. 거기에 하강 라인을 원래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자꾸 내려갔다가 구경하고 다시 글로 올라오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해외 영업에 나서지 못한 스쿠버 다이버 업체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도내 활동 강사 수가 3배나 늘어난 상황.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제주 해역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육지에서 엄청 내려오죠. 가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 조류를 한 번도 타보지 않고 육지에서 좀 활동하는 강사들인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지난달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서 스쿠버 다이빙에 나섰던 40대 관광객이 숨지는 등 최근 석 달 동안 제주 지역의 다이버 사고 인명피해는 8명.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와 감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상인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회천동에서 설익은 감귤 4,200kg을 강제 착색하던 현장을 적발하는 등 지난 15일부터 모두 6건의 13톤을 적발해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도 지난 11일과 20일 설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해 출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되는 등 이달 들어 9곳이 적발됐고 70여 톤이 폐기 조치됐습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의 다가구 주택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고시해 다가구 주택 가구 수를 현행 3가구 이하에서 내년부터 5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조경 면적 의무 비율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로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했지만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검찰이 원희룡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도지사 직무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야당 소속이어서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찾아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귀향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의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용수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서 84살 박모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담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 배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어업 지도선이 공식 취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 제주항 국제여객선 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0호의 명명식을 열고 제주에 공식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0호는 길이 90m에 폭 14m 규모로 헬기 착륙장과 해상 원격 의료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불법업 단속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격차 불평등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위해 도교육청이 집단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월급과 명절 휴가비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지 말고 성실하게 집단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19곳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개발을 멈추고 전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부터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임의로 조직을 신설하고 총기류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과 주의 등 11건의 행정조치와 담당자 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